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이 다시 삼성 파운드리를 찾았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퀄컴은 파운드리 업체에겐 꼭 잡아야 할 팹리스로 통합니다. 이 퀄컴은 애플, AMD처럼 이 TSMC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업체가 아니지만 그야말로 칩 물량은 한마디로 메모드 팹리스입니다. 최고 AP 업체인데다 누비아 인수 이후 CPU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각종 칩 분야에서도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맡길 칩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탓에 TSMC를 추격하고 있는 삼성도 뒤늦게 파운드리 전쟁에 재진입한 인텔도 모두 탐을 내는 팹리스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낭보가 있었는데요. 삼성이 스냅드래곤 8 시리즈와 7 시리즈를 모두 TSMC에 내준 이후 절치부심하고 있던 차에 스냅드래곤 4 2세대 칩을 삼성 4나노에서 수주했다는 아난드테크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난드테크는 전문 IT 매체 중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매체입니다. 사실상 오피셜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퀄컴의 AP 시리즈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퀄컴의 칩셋 시리즈는 최고급 제품인 8 시리즈부터 중상급 성능을 내는 7 시리즈, 그리고 중급인 6 시리즈, 그 다음 보급형으로 통하는 4 시리즈, 2 시리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이 이번에 수주했다는 스냅드래곤 4 시리즈는 한마디로 보급형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삼성은 퀄컴의 최상위 모델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4나노로 수주했지만 수율 논란이 불거진 끝에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와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모두 TSMC의 4나노에 다시 내줘야 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참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굴욕적인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고작 그 보급형 AP를 수주한 것에 무슨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 힐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판은 개인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스냅드래곤 4 시리즈는 그야말로 기본 모델입니다. 엔트리 모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칩 제작 측면에서 보면 가장 난이도가 낮은 칩입니다. 그런 만큼 1위 TSMC를 추격하는 삼성 입장에서 보면 수주했다고 떠벌리기도 좀 남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 삼성 4나노는 수율 논란에 시달려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퀄컴이 다시 삼성 4나노를 믿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냅드래곤 4 시리즈 1세대 AP 같은 경우는 TSMC의 6나노에서 만들어졌던 AP입니다. 이 퀄컴이 그런 스냅드래곤 4 2세대 AP를 TSMC에서 삼성 4나노로 옮겨서 칩을 맡겼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엔트리 레벨의 AP이지만 퀄컴이 삼성 4나노에 대해서 다시 재신임했다는 시그널이 있는 만큼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삼성은 파운드리 수율 향상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그 오류를 분석해서 이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특화된 기업인 실리콘 프론트라인이라는 업체와 협업해서 수율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이후에 레베그너스 팁스터는 삼성의 4나노 수율이 급격히 개선돼서 TSMC와 엇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애플 경영자 회의에서 녹취록이라고 레베그너스가 밝혔었죠. 이런 말이 나오고 다시 퀄컴이 삼성과 TSMC에 동시에 3나노 칩 물량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4 2세대 칩의 삼성 4나노 수준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각별한 의미를 담을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칩이 무난히 양산되고 삼성의 4나노 수율에 대한 검증이 성공리에 퀄컴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면 퀄컴이 다시 삼성의 8 시리즈 AP, 7 시리즈 AP 물량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삼성은 최대 스마트폰 업체로서 이 퀄컴의 최대 AP 수요 업체라는 점에서 그런 AP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는 것은 퀄컴 입장에서 봐도 비즈니스상 자연스럽고 상호 이득이 되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퀄컴으로서는
만약 삼성의 수율 향상이 확인된다면 칩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TSMC에 전적으로 AP를 맡기지 않고 삼성과 TSMC의 칩 물량을 뿌리는 식의 듀얼 파운드리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퀄컴은 파운드리 선택에 있어서 로열티가 강한 팹리스는 아니죠. 이 삼성과 TSMC를 자주 바꿔왔습니다.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4나노에서 유치할 때조차도 당시 모든 외신은 이 퀄컴의 파트너로 TSMC를 지목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퀄컴의 결정은 럭비공 같은 측면이 매사 있었습니다. 사실 퀄컴 입장에서는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 칩을 전량 탑재하는 결단을 내린 삼성이 파운드리 역량만 갖춰준다면 삼성의 칩 물량을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 파운드리 이용 가격도 TSMC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지금처럼 선당 공정 이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시점엔 이 삼성 파운드리 활용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퀄컴으로서는 이 삼성을 지렛대로 TSMC 파운드리 활용 가격을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퀄컴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2021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한 실력파 스타트업인 누비아를 인수한 이후 ARM 기반 CPU에서도 장족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스냅드래곤으로 대변되는 기존 모바일 AP 외에도 앞으로 누비아의 기술력을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노트북, 차량, 인포테인먼트 등에 두루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퀄컴은 누비아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맞춤형 코어 디자인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ARM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설계 기업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삼성으로서는 퀄컴과의 밀착, 퀄컴과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퀄컴 칩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해서 TSMC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4 2세대 칩을 4나노 파운드리에서 유치했다는 소식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